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더불어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강력한 한파에 체감온도가 한층 더 낮아졌는데요. 오늘은 기온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체감온도는 대구 영하 12.5도, 안동은 영하 15.3도, 영주는 무려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도 발효됐고요. 기온이 더 낮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은 한파 경보로 강화된 곳도 있습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와 함께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대구와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만드는 거센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이어지며 종일 춥겠는데요. 이번 영하권 한파는 내일과 모레 절정을 보일 전망입니다. 금요일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다 주말 동안 다시 기세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침, 저녁은 물론 낮에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당분간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울릉분지에 최대 51억 7천만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추가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등 7개 유망 구조를 발견했던 액트지오가 마기상어 등 14개 유망 구조를 새로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제출했으며 추가 매장량이 최소 6억 8천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탐사 성공률은 대왕고래의 20%와 비슷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기초 용역 보고서 성격이라며 국내 연구진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어제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후속 사업인 마기상어 프로젝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정부의 심해가스전 개발이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 안보 확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규모 가스 유망 구조가 발견된 만큼 정부의 추경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과 경주 연안 해역에 대해 어제부터 오는 6일까지 연안 사고 위험 예보 3단계 가운데 두 번째인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항포구에서 선박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갯바위와 방파제 등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 앞바다에는 순간 초속 8에서 15m 이상의 강풍과 최고 3.5m의 물결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산강은 우리나라 국가 하천 가운데 경사도는 심한 반면 흐르는 물의 양이 적어 겨울철 갈수기가 되면 바닷물이 자주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 용수와 식수원의 염분이 섞여 겨울철만 되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남구에서 가장 넓은 청심들입니다. 형산강을 끼고 지하수가 풍부해 30년 가까이 전국 최대 부추 재배 단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지하수에서 염분이 섞여 나오면서 부추는 명맥이 끊겼고 그 자리를 시금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척에 농경지를 두고 상류인 경주까지 가서 농지를 임대해 부추 농사를 짓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부추 농사는 겨울에 수박이라는 시설을 해가지고 겨울에도 늘 밤중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할 때 강동까지 가니까 힘들어합니다. 농민들은 형산강을 정비하면서 바닷물 차단 역할을 하던 둔치 흙을 걷어내고 동시에 영일만 대로를 건설하면서 흙을 쌓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한 것이 짠물 유입의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하려면은 교각을 세워갖고 말이 안 같이들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모르고 시골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냥 산 깎아내는 흙을 갖다다가 메웠거든요. 형산강 물을 취수하는 유강 정수장에도
최근 염분 농도가 급상승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8일과 9일 원수의 염분 농도가 1000에서 2000ppm까지 나와 기준치 250ppm을 4배에서 8배나 웃돌았습니다. 포항시 맑은물 사업본부는 형산강 취수를 중단하고 안개댐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제한급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급수를 조금 제한을 하려고 이제 사전에 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이 한 거고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농민들은 우량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생산 녹지 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산강은 언뜻 보면 물이 많아 보이지만 유입량이 적은 겨울철이면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늘 고여 있어 대체 수원지 확보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군이 올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에 등록된 연근해 어선 464척은 지난해 어선별 유류 사용량에 따라 올해 유류비 10억 원을 차등 지원받습니다. 울진군은 어획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어 면세유 지원 확대를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지역 수출 기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지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다른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월 4일 0시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보편적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에는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대구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현지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대미 무관세 혜택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투자해 있는데 25% 고관세가 적용되면 급격한 가격 상승 요인 등으로 미국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은 기존보다 10% 관세를 추가로 물게 됐는데 이건 역시 대구 경북 지역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중국 수출 절반이 2차 전지 소재와 무선 통신기기 부품 같은 중간재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추가는 애플 등 중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미국 내 가격을 높여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미 수출 장벽으로 인해 값싼 중국산 제품이 유럽 등의 밀어내기식 물량으로 풀려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현지 진출 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체인 대기업과 납품 단가 협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에만 한정되고 우리나라는 빠진다면 미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시는 2011년부터 시작한 성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자는 건축물 사진을 찍어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이 추가됐으며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철거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에는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일 때 전액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할 때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12.3 내란 사태 뒤 상대 진영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우후죽순 걸렸습니다. 법이 정한 게시 방법도 안 지키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대구에서는 지난해만 불법 정당 현수막 5,000장을 수거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대구 중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정당의 설인사와 반대 진영 비난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 걸린 정당 현수막은 2.5m 높이 이상으로 걸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현수막 제 키인 160cm 높이만큼 걸려 있습니다. 낮게 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법에는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위험하죠. 사람이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든지 뭐 걸어가든지 하니까 목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낮으니까. 게시 기간이 15일이 지나면 정당이 스스로 떼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구청 공무원이 나서 떼냅니다. 규정을 어겨 설치해놓고도 훼손하거나 떼면 정당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대구의 또 다른 교차로, 이런 불법 현수막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심심찮게 보입니다. 불법 현수막도 문제지만 현수막에 걸린 문구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정치 현안과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 관련 민원도 지난해 대비 급증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상대 진영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줄줄이 걸렸습니다. 민심이 자꾸 이간질 시키는 것 같아서 그 문구도 보면 현실보다는 좀 과장해서 표현하고 정치하는 모습들이 그게 아주 보기도 싫어요. 보면 짜증스러워. 지난해 1월 말부터 12월까지 대구에서 수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5,500여 장. 같은 기간 대구시는 단 한 차례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시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집한 시민 모니터단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11월까지 시내버스, 희망버스, 행복택시 등을 타보고 운행시간 준수 여부와 운전자 친절도, 교통정보 제공의 정확성 등을 평가합니다. 포항시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전달받아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강력한 한파에 체감 온도가 한층 더 낮아졌는데요. 오늘은 기온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체감 온도는 대구 영하 12.5도, 영주는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도 발효됐고요. 기온이 더 낮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로 강화된 곳도 있습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와 함께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대구와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만드는 거센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이어지며 종일 춥겠고요. 이번 영하권 한파는 내일과 모레 절정을 보일 전망입니다. 금요일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다 주말 동안 다시 기세를 올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6도, 김천은 영하 9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에도 대구 영하 1도, 김천은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0도, 문경은 영하 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영하 4도, 문경은 영하 5도로 종일 영하권 전망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은 0도에 그치겠고요.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아침, 저녁은 물론 낮에도 계속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당분간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